9월의 끝자락까지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이 더위는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 목요일쯤엔 18호 태풍 크라톤이 국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9월 한 달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5도까지 치솟아 9월 기온으로 85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도 전남 완도가 30도, 서울은 28도까지 오르는 등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10월의 첫날인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전국적으로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까지 곤두박질치고 낮 최고 기온도 20도에 머물겠습니다. 태풍 소식도 있습니다. 연휴 기간 우리나라는 제18호 태풍 크라톤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현재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서 힘을 키우고 있는데 태풍의 눈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모레 수요일쯤 대만 부근에서 방향을 바꿔 개천절인 목요일에는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해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태풍이 몰고 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대기 상층의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주 후반 제주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도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 변수가 많아 태풍의 경로는 유동적입니다. 대한해협 인근을 지나 동해 쪽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예측 모델은 한반도에 상륙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만 서쪽으로 많이 이동해 중국 남부로 상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낮 최고 기온만 10도 가까이 내려가는 등 기온이 급변하면서 노약자 등은 면역력이 쉽게 떨어질 수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오늘 가을을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공원 곳곳이 붐볐습니다. 모레부터는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제18호 태풍 크라톤이 어디로 이동할지 관심입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들어가려는 차들로 한강공원 주변 도로가 가득 찼습니다.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공원 잔디밭에는 텐트와 돗자리가 빼곡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주말에 집에서 너무 더워갖고 에어컨 틀고 무기력하게 지냈는데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나오니까 되게 소풍 나온 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서울은 한낮에 29도까지 올라갔지만 그늘 아래서 휴일을 만끽합니다. 그늘에 있으면 되게 시원하고 좀 야외 활동할 때 햇빛에 있으면 좀 덥고 이렇게 가을 동안 좀 자주 나오고 싶어요. 늦더위는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며 물러납니다. 그러고 나면 서울의 아침 기온이 11도로 떨어지는 등 기온이 크게 내려갑니다. 연휴 기간 우리나라는 제18호 태풍 크라톤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서 이동 중인 크라톤은 모레쯤 방향을 바꿔 북서진해 4일에는 제주 남쪽 먼바다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이 몰고 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대기 상층의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3일에서 5일에는 남부지방과 동해안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그 이후 태풍의 이동 경로는 유동적입니다. 대한해협 인근을 통해 동해 쪽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예측 모델은 한반도에 상륙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만 서쪽으로 많이 이동해 중국 남부로 상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크라톤이 2019년 큰 피해를 준 가을 태풍 미탁과 비슷한 시기 비슷한 경로로 올 수 있다며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9월 말이 돼서야 여름 날씨가 가을 날씨로 바뀌면서 이제 계절의 길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10월은 평년보다 더워서 가을이 더 짧게 느껴지고 겨울에는 추위가 더 매서워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한낮 시민들의 옷차림이 반팔부터 긴팔까지 다양합니다. 오늘 수도권의 낮 최고 기온은 27에서 28도였지만 아침과 밤엔 1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더워서 이제 반팔만 입고 다녔었는데 이제 아침에 추워서 바람막이 안 입으면 좀 못 다닐 것 같아서 저도 지금 반팔이랑 반바지는 다 넣어둔 상태고. 하지만 기상청은 더위가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라고 전망했습니다. 10월 기온은 평년보다 같거나 높을 가능성이 90%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 최고 기온과 평년 기온의 차이가 큰 이상 고온 현상이 평년 수준인 3일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12월의 기온은 평년과 같거나 낮을 가능성이 80%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추위와 폭설을 예상했습니다. 올해 동태평양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라니냐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 동쪽으론 저기압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북극의 한파가 우리나라로 쉽게 내려오는 냉동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2021, 2022 겨울철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그리고 우리나라 쪽의 경우에는 18.2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파가 강하게 몰아칠 경우에는 나라 해안 쪽에 폭설이 내립니다. 결국 가을다운 가을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